어디 가요? 윤수경 1층에 있는 CU에 파는 쿠키가 그래요? 너무 구체적이다. 그래요? 다른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윤수경 아이고야, 1층에 아이고야. 파는 그게 그래서 연습하고 갈 때마다 파는데 모르겠어. 그런 전쟁하고 있다. 지금 지금 나중에 갔대 예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쿠키를 먹어. 책에서 카페인 마시는 그런 거 원리? 데이비드 린치. 마약 때부터 아, 이게 철자를 모르겠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데이비드 린치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대표작이 뭐가 있냐면은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나를 찾아줘. 이게 최근작인데, 그러니까 이 감독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이 감독의 정말 가장 재밌는 작품 중 하나가 파이트 클럽이에요. 파이트 클럽.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최고의 배우 2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바로 이제 그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래드 피트 이 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재밌는 작품인데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되게 정말 멋진 배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이 배우가 먼저 나와요. 일단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이 사람이 보험조사원이에요. 보험조사원인데 하루가 그냥 무료해요. 인생이 무료해. 그래서 낙이라고는 뭐가 낙이냐면요. 이케아 쇼핑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은 그걸로 이케아 쫙 쇼핑해갖고 집에 가구 조그만 거 바꾸고 뭐 이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거 말고는 인생이 재밌는 게 없어서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요. 불면증.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희마리가 없겠죠. 그래갖고 진짜 인생이 너무 무료한 나날을 보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편의점에서 그냥 맥주나 하나 사 먹을까 하다가 이제 쿠키를 사 먹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편의점에 이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옷도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처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편의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거니까 그냥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얘기도 트고 그래서 뭐 좀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가 공터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얘가 이 사람한테 자기를 한 대 때리라 그래요. 그냥 난데없이 나 한번 때려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쉬워요. 이게 쉽지. 이거 왜 때려요 사람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얘한테 내가 왜 때리냐고. 내가 왜 우리 처음 만나서 내가 당신을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그냥 때려보라고. 한 대만 때려보라고. 막 그냥 안 한다고 하네. 자꾸 때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왜 그래? 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봤더니 너 때렸지? 빡! 빡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얘도 어이가 없잖아요. 둘이서 공터에서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 공터에서 그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원래 그게
싸우는 모습이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상했거든요. 그 싸우는 모습이 기가 막히게 이상해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경꾼들이 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말리지도 않고 이 싸우는 모습을 막 보고 있다가 그냥 싸움이 끝났고, 그리고 싸움은 멈췄고 구경꾼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싸움이 끝나고 나서 묻는 거예요. 왜 때리라고 했냐고. 재밌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참. 해가지고는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돌아왔는데 묘하게도 불면 쓰기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엄청나게 잘 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뭐라고요? 이케아 쇼핑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라고 했죠. 즉 뭐냐면 현대인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 찌든 그냥 현대인으로 그냥 도시남으로 살았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육체적인 힘을 써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애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육체적인 힘을 써서 땀을 흘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해봐. 싸움이라는 행위는 매우 도시적, 현대적, 논리적이야, 아주 야생적, 동물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을걸요? 왜냐면 가진 모든 힘을 다 쓰니까요. 그래갖고 그날 너무 잘 자서 그 다음날 그 편의점에 또 가요. 또 있어요. 신나게 싸워요. 그리고 구경꾼들이 또 막 구경해요. 약간 내가 오락실 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 중독.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사람들이 왜 싸우나 궁금해서 계속 모였다가 이 둘이가 이 모인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와봐요. 당신 나와봐요. 둘이 싸워. 그리고 언제 그만할 때까지? 한쪽이 그만할 때까지. 한쪽이 스탑 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이 파이트 클럽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트 클럽이 이제 배경이 뉴욕인가 어딘가 그런데 그 배경이 그 뉴욕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파이트 클럽이 미국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 파이트 클럽이 퍼지고 이 에드워드 노튼하고 브래드 피트는 이 뭐냐면은 이 모든 파이트 클럽의 지도자, 교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급 받아 한 달 생활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낙이 없고 현대산업사회에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은 오늘 같을 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품같이 돌아가는 인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파이트 클럽에서 자기의 동물적인 본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육체적인 즐거움. 그리고 생각해봐요. 매일 밤 모여서 싸움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변하겠죠. 얼굴은 상처투성이겠지만 몸이 점점 변하겠죠. 점점 전사의 몸으로 다들 바뀌는 거예요. 네, 전사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요하고 요 두 개가 이제 미션을 줘요. 무슨 미션을 주냐면 이 세상에 돛을 매겨라. 세상에 돛을 매겨라.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뭐 디스트로이 더 월드 정도는 아니고요. fuck이니까 장난 같은 거 치라는 얘기예요. 장난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막 되게 유명한 동상이 있으면은 그거 부서뜨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막 무슨 막 건물 같은 데 막 낙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낙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현대 산업 사회가 세워놓은
모든 유명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오히려 장난을 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공공건물에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막 뭐 깨끗해야 되는데 막 쓰레기 뿌려놓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이게 대단한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거기를 관리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 나는 거지. 그런 일을 미국 전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예, 미국 전역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전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니까. 영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파이트 클럽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장난도 치냐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료한 세상 그리고 이 무료한 세상이 만들어진 현대 산업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비판을 영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터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영화적으로 엄청난데 어디를 터냐면요. 성형외과를 털어요. 성형외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왜 성형외과를 훔치느냐면요. 성형외과에 뭘 훔치냐면요. 바로 뭘 훔치냐면 그 지방 흡입 수술 알아요? 그 지방 흡입 수술 후 그 추출한 사람 지방 있죠? 그 의료용 폐기물. 그 이만큼 있으면 꼬챙이를 쿡 넣어가지고 안에 지방 빼내거든요. 이만한 걸 빼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인단 말이에요. 지방하고 피 막 섞여가지고 그걸 이제 의료용 폐기물에 버려가지고 이제 처리한 업체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걸 훔치는 거예요. 이걸 훔쳐요. 이걸 훔쳐가지고는 이제 훔치는 장면도 막 난리야 막. 그래서 훔치는데 그래도 이건 뭔가를 훔치는 거니까 좀 보기 이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건물을 지키던 이제 경비랑 막 실갱이가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막 비닐에 막 사람 지방 이렇게 들어있는 거 들고 다니다가 막 휙 던졌는데 막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목 찢어지고 막 지 후르고 막 난리도 아니니까 하여튼 아니면 아비규환이야. 무슨 말이야? 아비규환이야. 그래갖고 이 지방을 왜 훔칠까요? 지방을 왜 훔칠까요? 지방을 왜 훔칠까요? 자, 봅시다. 지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구조가 뭔가 너처럼 생겨졌잖아요. 근데 그 불포화 지방산은 그만 알코올 분해 개같이 생겼다고. 이게 꺾여 있어가지고 방향 요성이 높아 방향 요성이 높아서 뭐 적도 대지랑 남극 대지가 있으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팻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팻을 훔쳤을까요?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넣으면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이게 돼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팻에다가 NaOH 넣어서 가수분해한 얘를 뭐라고 하죠? 이걸 소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비누예요. 비누 만들려고요.
비누를 만들려고 사람 지방을 훔친 거예요. 친한 형제 같아. 근데 방금 혜민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비누를 사면 되지. 왜 이렇게 애써서 비누를 만드느냐. 잘 봐요. 잘 봐요. 이 R1, R2, R3가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그 동물 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이 팻은 휴먼 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R1, R2, R3가 매우 휴먼 프렌들리 하겠죠. 즉 이 비누로 세수를 하면 피부 자극이 전혀 없는 거야. 갑자기 관심 있었는데 아까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저 비누를 백화점에 납품해요. 창조경 그냥 은밀하게 납품해요. 그래서 백화점이 대박이 나요, 막.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욕구는 단순해 엄청나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여성에게 팔리는 화장품은요 조금 좋잖아. 조금 좋으면 시장 자체가 바뀌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조금 좋으면 여성들이 왜 너 써봤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걸로 떼돈을 벌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봐요. 이게 지방이라는 게 왜 생겨요? 그러니까 존나 처먹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살찌기 좋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특히 더 많이 미국은 특히나 살찌기 좋은 나라죠. 그럼 이게 재밌게도 미국은 정말 먹을 게 넘쳐나고 미국이 하루 버리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몇억 달러씩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는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건데 그 사람이 살이 찐 게 그냥 단순히 뭘 많이 먹어서 많이 쪘다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란 얘기예요. 그냥 뭘 먹어서 살이 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덕에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10명은 오늘 굶어서 죽은 거예요. 네가 살찐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의 지방을 빼서 그걸 다시 또 얼굴에 쳐바르는 거죠. 화장품의 형태로. 그리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fuck the capitalism.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fuck you 하기. 알겠어요? 그런 모습이 좋냐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돈으로 이 파이트 클럽의 활동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학이 끝나지 않아요. 왜 이 반응을 시켰을까요? 왜 이 반응을 시켰을까요? 이 파이트 클럽의 최종 목적은 이거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 이 물질을 대량 구매하면 일정량 이상 개인이 대량 구매하면 FBI가 바로 추적이 들어오는 물질이 여기에 있어요. 네, 이 물질은 개인이 대량 구매하면 FBI와 CIA가 바로 국세청에 연락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 물질을 특별히 의미 없는 어떤 개인이 이 물질을 대량 구매하면 한 몇 킬로그램 이상 대량 구매하면 바로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연락이 가고 국세청에서 FBI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FBI에서 바로 그 사람 도청 들어가요.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뭐죠? 바로 이놈입니다. 제가 대체 뭐길래? 이제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하거든요. 이 물질 어디 많이 쓰게 해요? 네, 이 물질 어디 많이 쓰게 해요? 이 물질 어디 많이 쓰냐면요. 이 물질은
바로 보습제예요. 왜 보습제죠? 왜 보습제죠? 왜 보습제냐면요. 물이랑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글리세롤을 피부에 막 발라놓으면 수소 결합을 해서 여기 주변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습제 많이 써요, 안 써요? 예. 왜냐면 여러분 이 사용하는 입술 바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성들 이렇게 화장품에 저 글리세롤은 다 들어가요. 네, 립밤도 다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이 글리세롤은 되게 귀한 물질이에요. 되게 흔한 물질이에요. 되게 흔한 물질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을 개인이 일정량 이상 거래하면 바로 FBI에 추적이 들어오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여기다가 짜잔 질산을 반응시키면 짜잔 이렇게 돼요. 그 유명한 트라이 나이트로 글리세린 트라이 나이트로 글리세린 상용명으로는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이 파이트 클럽 사람들은 바로 뉴욕에 있는 지금은 없어진 구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키려고요. 예, 실제로는 세계무역센터죠. 실제로는 9.11 테러로 폭파가 된 건데 그 9.11 테러 전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그럼 왜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게 무역센터잖아요. 무역센터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금융 정보가 있어요. 금융 정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채무 정보예요.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얼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록이 사라져. 기록이 사라지고 법적인 근거가 사라져. 아니 여기 출금 내역이 있는데 지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순간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빌딩을 폭파하려고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 빌딩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하고 이 빌딩을 터트리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한 그 다음 해에 9.11 테러가 일어나요. 저거 보고 아이디어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얻기 위해 이게 필요했고 이거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걸 대량으로 사야 되잖아요. 대량으로 못 사요, 개인이.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서? 휴먼 팻에서. 휴먼 팻에서 얘기를 얻어내면 얘는 출처가 있는 거예요, 출처가 없는 거예요. 출처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에요. 내가 화학 관련해서 생각해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는 영화였어요. 알겠죠? 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재밌는 영화인데. 그리고 지금 이 영화는 내가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죠? 진짜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다 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반전이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이 영화 다 된 게 아니에요. 브래드 피트가 백업부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예, 끝나고 나면 진짜 뭐냐 양 쌍밤대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 진짜 막 한 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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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끝나요 그냥. 영화가 진짜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이 영화는 그 www.movie.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전 세계 모든 영화 덕후들이 회원인 영화 감독, 영화 배우, 뭐 일반인 전 세계 모든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매년 선정하는데 죽기 전에 봐야 될 1000편의 영화를 선정해요. 그 죽기 전에 봐야 될 1000편의 영화에 죽는 거 아니? 예, 선정돼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완전 재밌어요, 알겠죠? 재밌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온 브래드 피트 영화 역사상 가장 멋지게 나와요. 가장 멋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 이 영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트의 패션이 최고인데 브래드 피트 패션이 그 노숙자 패션으로 나오거든요. 노숙자. 네, 노숙자의 레이어드 패션. 여러분 레이어드 패션 알아요? 네. 레이어드 패션이 뭐예요? 레이어드 패션이 뭐냐면 옷을 하고 겹쳐서 입는 거예요. 그 레이어드 패션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뉴욕 노숙자들한테 만들어진 거죠. 왜 뉴욕 노숙자들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꽂을 게 없으니까. 예, 추우니까요. 아무거나 주워서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드 패션이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그 레이어드 노숙자 패션의 끝판왕이에요. 영화를 보면 브래드 피트가 입고 나온 옷들이 있잖아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아니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지?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 영화 감독이 데이비드 핀치가 되게 완벽주의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그 브래드 핏의 의상 담당 스타일리스트를 따로 정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장폴 꼬띠에라는 사람이 브래드 피트만을 위한 거기서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의상 자체만으로 환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멋져요. 영화를 어쩜 이렇게 멋있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예? 하여튼 그렇다. 이런 영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이런 문화 작품 중에는 화학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영화가 많습니다. 알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이거 발표하면 안 돼요? 발표하고 싶은데. 이거 발표하면 안 돼요? 소설이 없나? 선생님처럼 재밌게 발표할 자신이 없어.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 영화 배드신도 정말 멋져요. 배드신도 많은데 배드신이 진짜 멋져요. 배드신이 진짜 멋져요. 하여튼 그렇다. 네. 보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책. 생각났다. 마션. 마티언인가? 마션. 감자 키우는 영화. 네, 마션 책이잖아요. 네. 마션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진짜 바로 마션에 나온 화학 장면. 이건 책이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마션 하면 되겠네요. 예? 예, 원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책이 이거잖아. 나는 좋겠다 시작하는 거. 예. 나는 좋겠다. 이게 내가 고심 끝에 내린 그 마션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거의 마지막에 화성에서 드디어 이제 조그만 우주선을 타고 해가지고는 이 주인공 이 마크 와튼이죠. 마크 와튼이가 드디어 화성에서 탈출을 해갖고 우주까지를 탁 도달한 거야. 그래서 도달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이 드디어 우주선을 몰고 이제 구하러 온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구하러 온 거야.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예. 여기서 여기가 한 1,
1km 남았는데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방구. 왜? 돌아갈 연료가 없어. 아, 돌아갈 연료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에서 1, 2km면 바로 눈앞이거든요. 바로 눈앞인데 아시다시피 우주는 작용 반작용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 2km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연료가 없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료들과 선장님이 내린 결론은 뭐야? 바로 뭐 하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자. 널 밀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냐? 바로 우주선의 일부를 잘라서 터트리자. 기름 떨어졌네. 나중에 다시. 네. 잘라서 터트리자. 그래서 일부가 튕겨나가면 반작용력으로 이동을 시켜서 가까이 만나자. 그래서 한 100에서 200m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줄 같은 걸 당겨가지고 끌어올 수 있다. 그럼 이걸 잘라서 터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칼이요. 칼이요. 폭탄이 필요하겠지? 그럼 당연히 우주선에는 폭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선장님이 선장님이 거기에 있는 승조원들 중에 독일 출신의 화학자가 있었어. 그 화학자한테 폭탄 만들어 오라 그래.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해. 그래서 폭탄 어떻게 만들어? 화학자한테 시킨 거야. 화학자가 폭탄 만들어 와.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얘기하면 돼. 체리나 알겠죠? 체리나 이거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얘기해. 자, 어떻게? 네, 바로 설탕 이용하죠, 설탕.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드와라고 합니다. 드와 이제 불어인데 불어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드와라고 하는 이제 그릇에 보통 실험용 기구를 드와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릇을 거기에 뭐를 담냐면 슈거를 담습니다. 근데 슈거만으로는 안 돼요. 밀가루.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루.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자요? 감자요? 슈거만으로는 안 됩니다. 베이컨. 폭탄이 되려면. 물이요? 설탕물이요? 이산화탄소 넣으면 영화를 제대로 안 봤구만. 안 봤다고요? 마시면 못 봤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나는 이런 걸 보면 다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여기에 자 봐요. 자 봐. 슈거를 담고 자 우주선 있잖아. 지금 폭탄을 어디서 만드는 거야? 지구에서 아무 때나 물건 가져와서 만드는 거야? 우주선에 있는 걸로 만들어야 돼. 우주선에 제한적으로 있는 물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주선이니까 슈거는 있겠지. 왜냐면 사람들은 사니까 이 슈거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슈거 말고 우주선에 항상 있는 물질. 가스피, 양초, 아크릴산소, 고모스. 바로 액체 산소. 알겠죠? 액체 산소를 넣고 여기에 슈가 맞춰. 말해야 되는 거지. 이제 스위치가 타이머 장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잘 봐요. 잘 봐. 그럼 잘 봐. 슈거의 화학식이 어떻게 돼? 슈거의 화학식. C6H12O6에 뭐 N배 이렇게 된 게 슈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반응하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져요? CO2하고 H2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연소 반응. 그런데 빠른 연소 반응을 뭐라고 하죠? 이걸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번 시간까지 우리 속도론을 배웠잖아요. 속도론에 의해서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총매가 없잖아요. 온도를 높여요. 온도도 뭐 딱히 뭐 그냥 잠시만요. 온도를 높여요. 농도를 높여야죠. 농도. 왜? 반응 속도는 뭐에 달려 있으니까요. K에 저기에 슈거에 O2. 그럼 잘 봐. 설탕 잔뜩. 액체 산소니까 산소의 농도가 옅은 거야, 짙은 거야? 존나 짙은 거지. 그럼 여기서의 연소 반응은 느리겠어, 빠르겠어? 엄청 빠르겠지. 그럼 얘는 뭐로 활용될 수 있다? 폭탄이다. 화학 시간에 배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독일인 화학자가 이걸 만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우주선 귀퉁이에 대놓고 타이머를 세팅한 다음에 뻥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돼서 주인공을 구출하는 그 스토리. 알겠죠? 진짜 나 이거 사진 찍어도 돼. 화학자가 폭발력을 계산하면 노트 7을 몰라 썼습니다. 뭐라 마셩. 진짜 이거 해도 계산이 필요하잖아. 일단 참고. 알겠죠? 그리고 방금 저 누구냐? 저기 누구냐? 준호가 방금 폭발력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웬만한 논문을 찾으면 CO2, H2O, 설탕의 표준 생성 엔탈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만들기 전에 질량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질량 재면 표준 생성 엔탈피의 차이가 연소 엔탈피겠죠. 그 연소 엔탈피에다가 질량 딱 곱하면 전체 에너지 나오겠죠. 전체 에너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 질량하고 이쪽 질량 대략 계산하면 뭐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뉘어 갈 거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 이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거다. 계산 대강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고등학생 때 배웠던 논리로도 이거 싹 다 계산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 얘기가 영어에 나와. 네, 나와. 네,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생략되는 거고요. 그냥 결국 화학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나온 거지. 그 과학자는 문헌을 찾아서 표준 생성 엔탈피 다 구했을 거고 해가지고 연소 엔탈피 계산해서 저울의 질량 재서 총 폭발력 계산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총 폭발력 계산했고 우주선 이렇게 뭐 전체 질량하고 떨어져 나갈 그 파트의 질량 이제 거기 있는 엔지니어한테 물어가지고 대량 지식을 얻었을 거고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동하려면 설탕 질량은 이 정도 이렇게 해갖고 냈겠지. 알겠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쓴 사람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 쓴 사람.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마션. 그래. 생각났어. 자, 이제 오늘은 키키 정키 화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221페이지. 전기화학. 에서 거기 네른스트 방정식의 4.6 라티머 다이어그램을 학교에서 막 했다며요. 그래서 이 라티머 다이어그램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중
상당히 영양가가 있는 문제가 한 장 넘기시면 연습 문제 14 되겠어요. 자, 연수 문제 14.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귀신 들었나 보다. 근데 귀신이나 사람들이 있는 거 모르겠어. 귀신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니 귀신이 사람을 죽여봐. 근데 그 사람한테 귀신 내려봐. 그 얼마나 사람이 괜찮겠어. 귀신의 존재의 유무보다 이 문제 내가 잡을 거 하는 게 더 빠르다. 눈앞에 있는 눈을 보고 그것만 들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 시위주 교육의 때란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잘못했다고. 우리 우리나라 나보고 교육생들의 쓰는 건데 청년들이 우리나라 교육 병신이라고 그래서- 직접 입성을 말했잖아. 일단 시끄러워.
됐다. 자, 이거 풀겠어요? 이게 뭐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네른스트 방식도 했겠네? 아 그건 아직 안 했어요. 네른스트 방식 아직 안 했다고요? 그건 다 들어가는. 안 들어간다고? 그거요? 아직은 안 했다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고? 알겠습니다. 자, 풀었어요? 풀었어요? 풀었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아예 반쪽 반응식들이 다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결국 E1, E2가 주어져 있는데 저기서 E3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거 아니 내 거구나. 오이, 호나다. 호나다. 멋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설을 읽고 있어요? 오늘은 어머 보일러브. 오늘은 보일러브 안 보는 거예요? BL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괜찮아요. 취향 뭐 그럴 수 있죠. 뭐 취향 소중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 봤었어요. 아 진짜로요? 옛날에 뗀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근데 잘 됩니까? 우리 체리는 뭐 마션 썼어요? 마션? 네, 저 시. 선생님 그 율자 맞춘 선생님. 아니야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대충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아 시 써도 돼요? 아니요, 이거는 또 다른 수이에요. 아 또 다른 수액이라고요? 그거 서울대 입시 문제에 나왔던 시 중에 그 기체 상태 방정식을 주제로 한 시가 있는데. 진짜요? 예. 어떤 거예요? 예? 내가 옛날에 줬던 숙제 있을 텐데. 뭐 이따가 줄게요. 네. 이따 줄게요. 예. 영국시예요. 영국시인데. 영국시요? 예. 영국에도 시가 있어요? 아, 저 시는 어디나 있죠. 아, 참. 예. 이번 문제 있잖아요. 레티마 다이아그램 그런 거. 네, 라티머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 됐어요? 뭐 잘 못해 왜? 자, 비니, 성비니. 왜 잘 못해?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이번 시험에 100% 나온다겠죠? 100% 나온다겠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화학과 관련된 저 사람 신나게 밟네. 얼굴 빠르다. 요즘 기름값 엄청난 거 알아요? 이게 내 차가 경유차거든요. 경유차인데 왜 경유차를 샀겠어요 옛날에? 그때는 경유가 싸니까요. 근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주유를 하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경유가 휘발유가 더 비싸던데요? 와, 그래서 예, 그래서 멍해요. 그래서 왜 화물차 아저씨들 파업하잖아요. 이 파업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하더라고. 와, 이게 그러면 이런 큰 트럭에는 한 번 주유하면 기름값만 막 40만 원씩 5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름값 50만 원이 갑자기 70만 원, 8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럼 운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하는 거, 그것 때문에 파업하는구나. 이건데, 이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자, 그런 대책을 세울 만한 정부가 아닌데. 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죠? 빵 먹으러 갔다던데. 아, 빵 먹으러 왔다고요? 아, 그래요? 도로마트 빵 먹으러 갔다던데. 나는 영화 보러 갔거든. 아, 그래요? 나를? 부르마트야? 끓는 점 차이요. 끓는 점 차이. 휘발이 되는 네. 휘발유는 끓는 점이 좀 낮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자량이 조금 더 작겠죠? 그게 아니고 그 분자량 분포에 따라서 물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엔진을 디자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끓는 점과 어떤 분자량이 잘 구동이 되도록 엔진을 설계했을 뿐인 거고, 그 엔진마다 적절한 그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연료는 질량당 발열량이 중요해요. 질량당 발열량. 오 맞죠. 맞췄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자, 한 명 맞췄으니까 간다. 봅시다. 우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맨 처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니?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맨 처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모든 전기화학 반응에서 그냥 이건 기본이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별 문제에서 필요 없다 하선 치더라도, 물론 이 문제는 되게 필요하지만 실제로 별로 필요 없다 선 치더라도 전기화학 반응에서 무조건 이거부터 하고부터 시작해야 돼. 뭐? 방금 이제 우리 변이 성변이가 얘기했잖아요. 뭐 성빈아? 산화수 변화. 바로 산소의 산화수 얼마예요? O2의 산화수 얼마예요? 0. 그 다음 HO2 산화수, H2O2 산화수 얼마예요? H2O2 산화수 얼마예요? 수소는 됐고 이제 이게 산소가 1 마이너스죠? 그 다음 H2O2에서 산소 산화수는 방금 했듯이 1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H2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맞아요? 그 다음 자, O2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H2에서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자, 그 외에 슈쇼의 샤나슈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슈쇼는 산화수가 다 뭐예요? 슈쇼의 샤나슈는 전부 다 1 플러스니까 슈쇼는 지금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해요? 관여 안 해요? 관여 안 하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해보냐면 첫 번째 1 R자 반쪽 환원 반응. 이걸 한번 맹글어 보자.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샨슈의 샤나슈는 얼마? 0가. 그럼 얘가 전자를 몇 개를 환원을 해야 그게 샨쇼 2-가 될까? 2개. 자, 여기까지 뭐 완전 어려워요? 쉬워요? 할만하죠? 맞아. 자, 이때 표준 환원 전위가 얼마? 1.229V.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 샨쇼 1-가 전자를 몇 개 받아들여야 샨쇼 2-가 되겠죠? 한 개가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환원 전위가 얼마예요? 1.77V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E3는 누구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바로 샨쇼 0가가 전자 하나가 환원 반응이 돼가지고는
산소 1 마이너스가 되는 반응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지금 E3고 모르겠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럼 이때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 어떻게 선형조합을 하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는 A랑 E3가 바로 짜잔. 무슨 말 알겠죠? 에?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주면 바로 전체 반응식이 나타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반응식을 빼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E3도 E1 제로에서 E2 제로를 뺀다. 반응식을 빼는 것처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경우 바로 나가리죠. 왜? 뭐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가 아직 남아 있죠. 네. 전자가 모두 다 소거되면 바로 그냥 전위를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전자가 남아 있는 경우는 저렇게 전위를 바로 빼주시면 더하기 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가 최종에서 남아 있는 경우는 전위를 단순 더하기 빼기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럴 경우 쟤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전위를 뭘로 바꿔야 돼요? 전위를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로 바꿔야 하죠? 자, 그러면 요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 변화는 항상 뭐로 표현돼요? 마이너스 NFE. 알겠죠? 자, 이게 뭐 있는데 할 테냐 외워. 알겠죠? 외워. 알겠죠? 외워. 그냥 이제 그냥 외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게 전기 에너지로부터 전위 구하고 뭐 깁스 에너지의 그 뭐 설마 그건 안 했죠? 그 맥시멈 넌 익스펜전 워크 했어요? 그런 거 안 했죠? 그냥 외워. 알겠죠? 외워. 외워. 이때 E가 뭐고요? E가 전위. F는 페러데이 상수. 페러데이 상수란 말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은 뭐야? N은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 알겠죠? 몰수라고 뭐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는데 그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전자 앞에 붙어 있는 화학 양론 계수. 그게 지금 N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마이너츠. 자, 여기 전자 화학 양론 계수 얼마예요? 2. 자, 패러데이 상수 F에 이때 전위가 얼마? 2, 1, 제로라 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여기에 있는 2는 이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쪽은 델타 G2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는 전자 화학 양론 계수 얼마야? 1이지. 패러데이 상수의 E2 제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반응의 깁스 에너지는 마이너스 전자 화학 양론 계수 1의 패러데이 상수의 E3 제로. 알겠죠? 이제 여기에서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바로 델타 G3 제로가 반응식을 뺐던 이렇게 깁스 에너지를 똑같이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위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왜? 최종 상태에서 이렇게 전자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 깁스 에너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E3 제로는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 바로 E1 제로 빼기 E2 제로. 맞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 곱하기 E10가 1.229 빼기 E2가 1.77인께 얘를 계산해주면 값이 뭐? 0.688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새끼 문제에서는 이 녀석에 대한 라티머 다이어그램 요거를 그려봐라. 그려봐라. 자, 라티머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라는 얘기는 계속 환원 반응 입장에서 계속 그려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의 산화수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산소 산화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산소 산화수 얼마야? 제일 큰 산소 산화수. 여기 나와 있는 산소 산화수 중에 제일 큰 산소 산화수. 제일 큰 산소 산화수. 이 0이네. 무슨 말 알겠어요? 0.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산소가 산화수 0가일 때 존재하는 물질이 뭐야? 산소 산화수가 0가일 때 존재하는 물질이 뭐야? 그게 O2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산소 산화수가 작은 물질이 뭐야? 산소 산화수 작은 거. 산화수 1-지. 그럼 산소 산화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누구야? 과산화수소지? 그 다음 더 산화수가 작은 게 누구야? 산소 2-지. 산소 2-에 해당하는 물질이 누구야? H2O지? 자, 이때 O2가 과산화수소가 되는 반쪽 반응식 얼마야? O2가 과산화수소가 되는 반쪽 반응식. O2가 과산화수소가 되는 반쪽 반응식의 환원전이 얼마야? 0.688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 과산화수소가 H2O가 되는 반응의 환원전이 얼마야? 1.77. 그 다음 O2가 H2O가 되는 반응의 그 환원전이 얼마야? 1.229.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게 라티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산소 산화수 얼마야? 0가. 여기서 산소 산화수 얼마야? 1 마이너스. 여기 산소 산화수 얼마야? 2 마이너스지? 자, 산소가 1 마이너스가 되고 1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이 방향의 반응은 모두 산화 반응이야, 모두 환원 반응이야? 모두 환원 반응인 거야. 요렇게 작성하는 게 라티머 다이어그램이야.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근데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놀라웠게도 3번 문제야. 3번 문제가 이게 상당히 아싸래. 아주 문제가 좋아. 자, 여러분 3번 문제 이해하겠어요? 3번 문제 이해하겠어요? 거기 H2O2의 헬이 약간 그러니까 그 가수분의 이온화가 양쪽성을 H2O2는 우리 지원이 이게 막 왜냐면 막 갑자기 말이 많이 하고 싶었나 봐서 확 이랬는데 완전 사랑스러워요 지원이. 좋아요 그렇다. 여러분 저 뭐냐면 저기 지원이 동생 알아요? 있다는 건 알아요. 지원이 동생? 지원이 동생이요. 그거 되게 귀여워요. 지원이하고 글쎄 이게 얼굴 생김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체형이 좀 달라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저기 지원이 좀 호리호리한 편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원이 약간 똥똥했다면서요. 옛날에 입시할 때 어. 좀 근데 사격하고 센터 뺄 때도 이런 편이었는데
나 근데 나는 지원이 그렇게 똥똥하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난 지원이 되게 그 뭐냐면은 호리호리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이 동생 있잖아요. 뭐 이래요 막. 왜? 탁탁하고 뭐힘 엄청 세게 생겼어요. 예. 힘 엄청 세게 생겼어요. 동생 힘 세요? 예. 이게 왜 탁 부딪히면요 튕겨 나올 것 같은 이런 몸 있잖아요. 왜? 하여튼. 네. 그래서 근데 생긴 거는 되게 닮았어요. 완전 귀여워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우리 또 이제 지원이가 열심히 얘기를 해줬던 이 H2O2는 자발적으로 불균등화 H2O2의 불균등화 뭐라고 해야 되지? H2O2의 불균등화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불균등화 분해 반응은 자발적으로 진행될까? 이게 3번 문제예요. 자, 여기에 묘한 말이 있는데 불균등화 반응.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좀 길어요. disproportion reaction. 현이 자꾸 나오죠. disproportionation.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proportionation 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불균등화 반응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말뜻은 뭐냐면 동일 물질의 동시적 산화 환원 반응을 disproportionation reaction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질이 산화도하고 환원도에서 더해진 반응. 아시겠죠?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 파악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산화수부터. 그러면 첫 번째 1 산화 반쪽 반응식 을 한번 작성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H2O2가 뭐가 되는 게 산화 반쪽 반응이? H2O2가 뭐가 되는 게 산화 반응이? 자, 잘 봐요. 이 라티모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한 이유가 이걸 보고 문제를 풀면 편하니까 이걸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방향이 다 무슨 방향이라고요? 그럼 이 방향은 뭐겠어요? 산화겠네? 그럼 얘가 산화하면 뭐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양변의 질량 보존을 맞춰주기 위해 여기는 슈쇼가 2개인데 그냥 슈쇼가 없지. 여기 뭐 더해줘? H 플러스를 2개 더하면 되겠지. 맞남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화량 보존을 맞춰야 되겠지. 전화량 보존. 자,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뭘 더하면 전화량 보존이 맞겠어? 여기다가 전자를 2개를 더하면 전화량 보존이 맞겠지? 맞남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전위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제 전위는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0.688V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0.688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까꾸로죠. 까꾸로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이 반원 반쪽 반응.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일 물질이 산화환원이 같이 되는 거야. 동일 물질이. 그럼 동일 물질이라는 게 누구야? 여기에 있는 과샤나슈쇼. 자, 이제 얘가 뭐? 환원. 환원하면 뭐 돼야 돼? 환원하면 물 돼야 되지, 그지? 물. 그럼 여기에서 얘가 보시다시피 물이 돼야 돼. 물. 됐죠? 자, 그럼 물이 된다고는 됐는데 이때 이제 누구를 맞춰줘야 되냐면 질량 보존을 맞춰야 돼. 질량 보존. 여기 산소 혼자 몇 개 있음이야?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 해줘? 그렇지. 혜민이 곱하기 좋았어. 곱하기. 그래서 뭐 짜장면 많이 나오는 걸 뭐라고? 곱빼기. 자, 어쨌건. 자, 여기는 슈쇼가 몇 개가 있어? 근데 또 4개지. 여기는 슈쇼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 더해줄까? 바로 EH 플러스를 더해. 그런데 이제 또 뭘 맞춰줘야 돼? 전하량 보존을 맞춰줘야 되지. 여기는 중성이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줄까? 전자 2개를 더해주지. 그러면 이때 전위는 이거 뭐로 표현돼? 보시다시피 1.77로 표현되겠지? 여기 있잖아.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전체 반응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2개를 더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뭐만 뗄록 남을 거냐면 이렇게 깔끔하게 남는다 이런 말이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반응식을 어떻게 했죠? 더했죠. 그러면 전위도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그대로 더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1.08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때 아까는 전위를 바로 더하기 빼면 안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모든 전자가 소거되는 경우만 이렇게 바로 더하기 빼기로 전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로 네트가 어쩌면 0보다 크지? 이게 무슨 의미야? 기본 에너지가 음이니까 자발적인 반응이 그렇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반응의 깁스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또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NF2를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E가 뭐야? 저기 E제로 네트 1.08이고 F는 패러데이 상수고 여기서 N은 뭐야? N. 여기서 N 값은 뭐야? 전체 반응에서 N은 뭐야? 이겠지. 왜냐하면 지금은 소거됐지만 소거되기 전에 전자 2개가 관여했잖아. 그러니까 관여된 전자의 화학량은 계속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2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건 2 넣고 패러데이 상수가 전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깁스 에너지가 음수겠지. 그럼 잘 봐. 깁스 에너지가 음수다 혹은 전위가 양수다. 의미하는 게 뭐야? 자발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자발적으로
산소와 물로 분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 수는 영원히 보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되면 맹물이 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맹물이 돼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뭐가 빠져나와 버리니까 산소가 빠져나와 버리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이라는 문제가 3번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 뭐냐면은 그 라티머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불균등화 반응 그리고 전체 전위를 구하는 자발성 등등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영양가가 높은 문제다. 이 문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요? 네. 왜 이랬어요? 시끄러워. 뭐라고요? 마지막에 네. 선생님은 NFU 할 때 네. 제일 두 개가 이라서 그냥 이로 하죠. 예, 둘 다 일하서요. 다 맞춰졌기 때문에 다르면은 다 따로 계산했어야죠. 근데 다 같기 때문에